호남 지역 전투는 서해안지구 전투사령부가 1950년 7월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11일간 충남 내륙을 관통하고 남하한 북한군 육사단과 603 모터사이클 연대의 호남 지역 점령을 저지하기 위해 전개한 공방전입니다. 6.25 전쟁 발발 전 호남 지역에는 국군 5사단이 주둔해 지역방위 임무와 함께 지리산에서 공비토벌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응준 소장이 지휘하는 5사단은 2개 연대로 편성되어 15연대는 전주, 20연대는 광주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최영희 대령의 15연대는 1사단 방어지역인 문산으로, 박기병 대령의 20연대는 7사단 방어지역인 의정부로 출동해 큰 손실을 입었고, 7월 4일 육군이 부대 개편을 할 때 15연대는 1사단에 20연대는 2사단에 흡수되면서 5사단은 해체되었습니다. 육군본부는 5사단이 전선으로 출동하여 무방비 상태에 빠진 호남 지역이 공비 출몰 지역임을 감안해 이곳에 호남지구 전투사령부를 신설하고 육군보병학교 교무관 이영석 대령을 사령관에 임명했습니다. 6월 27일 이영석 대령은 광주로 내려와서 전라남북도 일원의 제대군인과 옛 호국군 요원 및 청년방위대원을 소집하는 한편 은석표 소령을 전주로 파견해 모병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7월 7일) 육군본부는 7월 4일 부대 개편 때 해체된 5사단을 광주에서, 7사단을 전주에서 다시 창설하고 신편 5사단장에는 호남지구 전투사령관 이영석 대령을, 신편 7사단장에는 육군보병학교 교장인 민기식 대령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5사단은 김병희 중령을 연대장으로 순천과 여수에서 15연대를, 이배구 중령을 연대장으로 광주에서 26연대를 편성했고, 7사단은 박현수 중령을 연대장으로 전주에서 3연대를, 유해준 중령을 연대장으로 남원에서 9연대를 편성했습니다. 신편 5사단과 7사단은 사단을 편성하면서 후퇴해온 장병들을 수습하고 예비역 장병들을 소집하는 한편 기간요원을 주변 지역에 파견해 모병활동을 전개했지만 병력 자원 부족으로 모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단이 모병한 병력 중 무기를 가진 병사는 일선에서 지휘관을 따라 철수한 병력과 병원에서 퇴원한 장병 등 20%에 불과했고, 나머지 대다수는 비무장인데다가 훈련이 필요한 신병이어서 당장에 전력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도외시하고 육군본부에서는 7월 9일 여전히 편성 중에 있는 두 사단에 1개 대대 병력을 육군본부로 급파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5사단에는 추가로 가용한 모든 병기를 대전으로 급송하라는 전문도 보냈습니다. 7사단은 1개 중대 병력을 장태명 대위가 지휘하여 출동했고, 5사단은 가용 장비를 모조리 대전으로 급송하는 한편 9, 20연대 장병 1개 대대를 이소동 소령이 지휘하여 징발 차량 20대로 대전으로 올라갔다가 육군본부와 함께 대구로 내려간 후 영천으로 이동했습니다. (7월 8일) 육군본부는 전주의 전북 편성광구와 광주의 전남 편성광구를 설치하여 사단 편성을 지원하게 했습니다. 전북 편성광구 사령관에는 신태영 소장, 참모장은 원용덕 준장, 전남 편성광구 사령관에 이응준 소장, 참모장은 이영근 준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7월 12일 편성광구 명칭을 전북은 전주지구 편성광구, 전남은 광주지구 편성광구로 바꾸고 그 지역에 대한 방어 임무와 함께 각급 군경부대를 지휘하게 하여 5사단과 7사단도 그 지휘를 받게 되었으나 실제 작전에서는 권한이나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사단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고, 편성광구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습니다. (1950년 7월 16일) 미 24사단 19연대가 방어하는 대평리의 금강방어선을 붕괴시킨 북한군 3사단이 곧장 남진해 대전을 북쪽에서 압박하고, 공주를 점령한 북한군 4사단이 논산을 경유해 대전 남쪽으로 우회하면서 미군의 퇴로 차단을 시도하고 있을 무렵 북한군 주공부대인 1군단의 우익에 전개된 방호산 소장의 6사단이 충남 내륙을 돌파해 남진해 오자 전북 지역에서는 점차 전운이 고조되었습니다. 북한군 6사단은 천안에서 서해안 방향으로 서남진하면서 주공부대는 청양과 부여를 거쳐 강경으로, 조공부대는 서천으로 진격시키고 있었습니다.
금강 하류 북쪽을 석권한 북한군 육사단장 방호산 소장은 호남 지역 진출의 가장 큰 장애물인 금강을 신속하게 도하하기 위해 강경대 안에 도착한 병력을 이리 방향으로 계속 남진시키면서 서천으로 남진한 13년대 병력을 금강 하류에서 도하시켜 국군을 양면에서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북한군의 남진을 막아야 하는 군경의 전력은 모두 합쳐도 일개 연대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나마 병력이 분산되어 상호 통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금강 남한의 국군 방어 병력 규모를 여단 정도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민기식 대령이 신병을 모집해 국군 7사단을 편성하고 있었으나 신병으로 병력만 보충했을 뿐 무장은 전혀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신편 7사단장 민기식 대령은 병력을 무장시키기 위해 육군본부에 수차례 무기와 탄약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무의에 그치자 무장이 갖추어진 1개 중대로 지역을 방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비무장인 예하 2개 연대의 후방 이동을 육군본부에 건의했습니다. 어떠한 지원책도 마련할 수 없었던 육군본부는 민기식 대령의 건의를 수용하면서 3연대와 9연대를 즉시 부산으로 이동시키고 기간요원을 중심으로 1개 대대를 편성해 지연전을 감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7월 16일 아침 민기식 대령은 3연대장 박현수 중령과 9연대장 유해준 중령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연대 병력을 인솔하여 부산으로 이동하라. 전주에 주둔하고 있던 3연대는 전주역에서 순천역까지 기차로 이동한 후 하동과 진주를 거쳐 부산으로 이동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남원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는 도보 행군으로 운봉, 함양, 진주를 거쳐 부산으로 이동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편 7사단의 3연대와 9연대는 사단사령부와 분리되어 연대장 지휘하에 7월 16일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고 전북에는 사단장 민기식 대령을 비롯해 참모장 백남권 중령, 이현진 중령, 정육지 중령, 하갑청 중령, 이룡소령 등 참모요원과 뒤늦게 합류한 전 보병학교 교도대대 등 300여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발발 당시 해병대는 제주도에서 공비 토벌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해군본부는 해병대를 증편하기 위해 500명을 선발해 7월 10일 07시에 진해에 집결시킨 후 훈련을 실시하면서 해병대 모슬포 부대 1대대를 기간으로 전선에 투입할 부대를 편성했습니다. 해병대 전투부대는 병력 300여 명으로 2개 보병중대와 1개 화기중대, 그리고 1개 수색소대로 편성되었고 해병대 정보참모 고기룬 소령을 부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부부대장에는 김병호 대위, 중화기중대인 1중대장은 한혜택 대위, 2중대장은 김광식 중위, 3중대장은 이봉출 중위, 수색소대장은 김종식 중위가 각각 임명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편성을 마친 해병대는 7월 15일 10시에 FS 제천호 편으로 제주를 출발해 16일 08시에 군산항에 입항했습니다. 해병대는 해양대학교에 지휘소를 설치하고 교실에 수경지를 편성한 후 부대를 정비했습니다. 이 부대는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해병대에서 뽑힌 정예부대로 병력들의 사기는 높은 편이었으나 연발 사격이 가능한 M1 소총이 아닌 일본제 단발식 소총인 99식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공용화기도 중기관총 2정, 경기관총 3정, 60mm 박격포, 세문이 전부였습니다. 당시 군산에는 김종기 소령의 해군 군산경비부를 중심으로 장병 약간명과 인천경비부에서 철수한 48명, 그리고 옹진반도에서 철수한 17연대 병력 59명으로 구성된 혼성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해병대가 도착한 7월 16일의 전선 상황은 북한군 6사단 13연대가 천안에서 장항선 철로를 따라 신속하게 남진하면서 다음 날이면 금강 건너편인 장항까지 진출할 기세였습니다. 고기룬 소령은 출동 목적이 군산항에 비축되어 있는 정부미를 LST 안동호에 적재하는 것을 경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도착 당일인 16일에는 주로 군산항 경비에 주력했습니다. (1950년 7월 16일) 논산과 서천이 피탈되면서 호남 지역의 전세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전주지구 편성광구 사령관 신태영 소장은 금강 남한에서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19시 30분 작전명령 1호를 하달했습니다. 금일 아침 군산에 상륙한 해병대가 군산 일대를 방어할 것이다.
신편 7사단 및 관구사령부 본부 중대는 웅포와 용안 일대를 방어하라. 전북 경찰은 강경과 고산 사이를 방어하라. 이 명령은 북한군의 남진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였으나 이때 신편 7사단은 비무장인 예하 2개 연대가 후방으로 이동하고 병력이라고는 1개 중대 규모의 기간요원만 잔류하여 부대를 정비하고 있었고 전북 경찰 역시 각 경찰서에서 차출한 700명 규모의 전투경찰을 급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태영 소장은 민심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유엔군이 속속 참전하고 있으니 전세는 곧 호전될 것이다. 각자는 소임을 다해 국난을 극복하라는 포고문을 발표하는 한편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자 비상대기, 검문 검색 강화, 그리고 물자 통제 및 금융기관의 자금 동결 조치 등을 취했습니다. 북한군이 출현했다는 보고가 잦아지면서 상황이 격변하기 시작하자 신태영 소장은 해질 무렵 참모장 원용덕 준장을 1위로 급파해 군경을 통합 지휘하도록 했고 서해안지구 전투사령관으로 임명된 7월 17일부터는 1위 경찰서에서 작전을 직접 지휘하면서 비상대책을 마련하는 등 동분서주했으나 가용병력과 탄약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끝까지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신태영 소장은 18일 24시에 육군본부에 재차 병력과 탄약의 지원을 요청하고 광주지구 편성광구 사령관 이응준 소장에게도 긴급히 경찰 병력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지원이 있더라도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미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이승만 대통령이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메가더 원수에게 이양함에 따라 모든 전선의 국군을 지휘하게 되었으나 호남 지역 방어에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었고 육군본부도 중부와 중동부 전선에서 전투 중인 국군 1군단과 2군단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호남 지역은 거의 방어 공백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북에 배치된 전주지구 편성광구와 신편 7사단에 대해서는 상호 지휘 관계를 명시한 명령도 없이 그저 상황에 맞춰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기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신편 7사단장 민기식 대령은 전주지구 편성광구 사령관 신태영 소장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전주 이북지역 방어에 대한 책임은 신태영 소장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제 임무는 오로지 7사단을 편성하는 것이었는데 저에게 지역방어 임무가 주어진 것은 전주가 비탈된 다음부터였습니다. 민기식 대령이 전날 신태영 소장의 명령에 따라 사단이 보존하고 있던 1개 중대 규모의 기간병력을 1위로 이동시킨 것은 선배의 의중을 외면할 수 없는 조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태영 소장은 1위로 출동한 7사단 기간병력에 독립대대라는 명칭을 부여했으나 당시 독립대대는 휴대한 탄약이 1인당 2~3발에 불과해 실질적인 전투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7월 17일) 육군본부는 전주지구 편성광구를 전북 편성광구로, 광주지구 편성광구를 전남 편성광구로 각각 개편하고 동일부로 서해안지구 전투사령부를 만들어 사령관에 신태영 소장을 임명하고 전남북 편성광구 사령부를 통합 지휘하게 했습니다. 전남 편성광구 사령관에는 이영근 준장, 전북 편성광구 사령관에는 원용덕 준장이 각각 임명되었습니다. 전북 편성광구 사령부는 신편 7사단을 흡수하여 그 예하 3연대를 제1교육대로, 9연대를 제2교육대로 개칭하여 직할부대로 두었고 전남 편성광구 사령부는 신편 5사단을 흡수하여 그 예하 15연대를 제5교육대로, 26년대를 제3교육대로 개칭하여 지휘하에 두었습니다. 이 명령은 호남 지역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해진 조치였고 명령 전달도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면한 위급 상황 처리에 몰두한 지휘관들은 명령과 관계없이 하고 있던 임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전북 편성광구 사령관 원용덕 준장은 7월 17일 08시에 강경으로 진출하고 있는 북한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자 북한군들이 강경에서 1위를 거쳐 전주로 진출할 것으로 판단하고 즉각 예하 부대에 방어진지 구축을 명령했습니다. 원용덕 준장은 1위에서 대기 중인 전북경찰 1대대와 3대대 그리고 충남경찰 혼성부대를 용안면과 망성면으로, 독립기가변대 기병중대를 황등면으로,
독립대대를 나포면과 웅포면으로 추진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7월 17일 전라북도 경찰국장 윤기병 경무관의 지휘하에 징발 차량과 도보 행군으로 이동한 전북경찰 1대대와 3대대는 10시 무렵 용안면 무악산 일대에서 방어진지를 구축했고, 뒤늦게 합류한 충남경찰 혼성중대도 전북경찰과 연결하여 진지를 구축하고 도로를 따라 남하할 것으로 예측되는 북한군의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같은 시각 박익균 중위가 지휘하는 독립기가변대 기병중대는 황등면으로 진출했고, 신편 7사단 기간병과 보병학교 교도대대로 구성된 독립대대도 웅포면으로 진출해 금강 남한의 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독립대대, 독립기갑연대 기병중대를 비롯한 국군 병력과 전북경찰, 충남경찰 등 경찰 혼성병력은 웅포면, 용안면, 망성면 일대에서 밤을 새워가며 방어진지를 구축하면서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급식을 서두르는 등 방어준비 태세를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군산해양대학교에서 7월 16일 밤을 보낸 해병대 고기lum 부대는 7월 17일 아침 해군 군산경비부로부터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야포의 지원을 받으면서 장항 북쪽 7km 지점까지 남아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고기lum 소령은 정부미를 선적하고 있는 군산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5척의 민간 선박편으로 7월 17일 오전에 장항에 상륙한 다음 지휘소를 설치하는 즉시 예비대를 제외한 2개 중대를 북쪽으로 전진시켰습니다. 해병대는 장항 북쪽 3.5km 지점인 옥산리 부근 50고지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때 북한군 포착 임무를 띠고 전방에서 정찰 중이던 수색소대장 김종식 중위로부터 1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남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기lum 소령은 이 북한군을 선제 공격하여 섬멸하기로 결심하고 12시 30분에 2중대를 공격에 투입하고 중화기 중대인 1중대는 50고지와 그 서쪽 500m 지점의 42고지에서 2중대를 지원하게 했습니다. 김광식 중위의 2중대는 중태산을 점령 중인 북한군을 공격했으나 고지 중간에서 화력이 우세한 북한군의 화망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중대는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6시간 동안 혈전을 벌였으나 탄약이 소진되면서 공격이 돈자되었습니다. 고기lum 소령은 해병대의 주요 임무가 군산항에서 화물을 선적하는 함선에 대한 엄호에 있었던 만큼 선적 작업이 끝났음을 확인하자 더 이상의 전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기lum 부대는 이날 전투에서 북한군 20명을 사살하고 4명을 사로잡는 전과를 올렸으나 20명이 전사하고 10명이 부상당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사로잡힌 포로들은 자신들이 북한군 6사단 13연대 소속이며 군산 점령을 목표로 남하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군산으로 철수한 고기lum 소령은 해군 군산경비부 병력과 합류하여 장항에서 금강을 도하할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에 대비하기 위해 18일 공안시에 금강 남한의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북한군이 금강 북쪽의 포진지를 구축하고 군산에 포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해병대는 북한군의 도하를 저지하기 위한 강한 방어에 전력했습니다. 7월 18일 07시 1개 연대 규모의 북한군이 포병대대의 지원 아래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에서 금강을 도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고기lum 소령은 군산을 공격하기 위해 동남쪽으로 우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군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봉출 중위의 3중대를 군산 경비에 투입하면서 한해택대위의 1중대와 김광식 중위의 2중대는 개정면 일대를, 수색소대는 도암리에서 군산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연한 금강 남한을 수색하도록 했습니다. 김종식 중위가 지휘하는 수색소대는 정찰 도중 19시에 조촌리 제지공장 부근에서 소수의 북한군을 포착하고 즉시 본대로 보고한 후 사복으로 갈아입은 6명의 대원을 요소요소에 잠복시켜 적정을 수집하도록 했습니다. 이 무렵 서해안지구 전투사령관 신태영 소장으로부터 이리가 위급하니 즉시 지원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고기lum 부대는 해군본부로부터 군산에서 지연전을 전개하다가 LST 안동호를 타고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습니다. 군산항에서 정부미 반출 작업을 마친 안동호가 외항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기lum 소령은 1개 중대를 212로 출동시켜 육군부대를 지원하면서 주력으로는 함정의 안전범위 내에서 북한군을 지연시키기로 하고 즉시 부부대장 김병호 대위의 지휘 아래 3중대를 1위로 급파했습니다.
고기룬 소령은 북한군이 동남쪽으로부터 군산을 포위하고 시내로 침투하려는 기세를 보이자 해상 철수의 어려움을 감안해 19일 05시에 해상에서 대기하는 안동호를 군산 비행장 근해로 회항하도록 연락을 취한 다음 부대에 07시까지 군산 비행장으로 집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고기룬 소령은 군산 시내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인 수색소대에 철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급히 부관 최정주 소위와 대원 한 명을 수색소대로 급파했으나 이리로 출동한 3중대에는 철수 명령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 지휘관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해병대는 한해택대 위의 1중대가 개사리 고지를 점령하고 엄호하는 가운데 예정대로 군산에서 철수하기 시작해 19일 10시에 군산 비행장 남단 해안에 집결했습니다. 수색소대에 철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급파된 최정주 소위 외 일명은 수색대를 찾기 위해 이동하다가 조촌리에서 북한군의 저격을 받고 전사했습니다. 이때 수색소대 정찰조는 조촌리 부근에 북한군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 인근 토성산에 잠복 중이었습니다. 최정주 소위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위급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고함을 질렀으나 최정주 소위는 이를 듣지 못하고 그대로 이동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장항상공에 미군 전투기 4대가 나타나 북한군을 공격하자 수색소대장 김종식 중위는 이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선임하사관 진두태 병조장을 본대로 보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본대로 간 진두태 병조장으로부터 연락이 없자 다시 전령을 보냈는데 그 전령편에 철수 명령을 전달받았습니다. 수색소대는 신영철 2등 병조 외 2명을 남겨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게 하면서 군산 시내로 철수했으나 이때는 이미 본대가 비행장으로 떠난 후였고 시내에는 지방공비와 북한군 편의대가 출몰하고 있었으며 진두태 병조장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김종식 중위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진두태 병조장을 찾고 시내에 잔류시킨 3명을 합류시키기 위해 3명의 대원을 다시 보냈으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이들 모두가 돌아오지 않자 시내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소방차에 전대원을 승차시켜 북한군의 총격을 뚫고 탈출했습니다. 사복으로 갈아입고 시내에 잔류한 수색대원은 군산역 부근에서 편의대로 보이는 북한군의 사격을 받고 한 명이 전사하고 한종호 2등 병조와 김순태 1등 해병은 부상을 입고 복귀했습니다. 진두태 병조장은 본대로 가다가 수색소대 선발대와 합류하여 시내에 침입한 북한군과 교전하던 중 부상을 당했는데 쓰러진 후에도 나머지 대원들이 귀대할 수 있도록 엄호한 후 실신했습니다. 해병대는 진두태 병조장을 남기고 11시에 민간 선박을 이용해 해상에 정박한 안동호에 승선하여 선상에서 명령을 대기하던 중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목포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고 19일 23시에 군산항을 출발해 21일 08시 목포항에 입항했습니다. 해병대가 철수하면서 군산은 북한군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19일 군산에서 큰 전투가 없었던 해병대는 북한군 6명을 사살하고 1명을 포로로 잡는 전과를 올렸으나 2명 전사 및 2명 행방불명, 4명이 부상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상을 입고 나고한 진두태 병조장은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 군산도립병원에 수용되어 있다가 후송되기 직전 미군 전투기의 공습을 받은 북한군이 머리를 들지 못하는 틈을 이용해 탈출하여 민가에 숨어 있다가 인천 상륙작전 후에 원대로 복귀했습니다. 강경경찰서 경찰관들은 7월 15일 10시에 북한군이 진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주로 물러났습니다. 다음 날 논산을 점령한 북한군 사사단이 대전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한 전주 편성광구 사령관 신태영 소장은 강경읍에는 북한군 주력부대가 들어오지 않았으니 강경경찰은 강경읍으로 복귀해 경계 임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경경찰서장 정성봉 경감은 1중대장의 오연희 경감, 2중대장의 송인석 경감, 3중대장의 방규혁 경감을 각각 임명하고 몇 시간 동안 훈련을 실시한 다음 17시에 전주를 출발해 5시간의 강행군 끝에 22시에 강경읍에 도착했습니다. 1중대는 경찰서를 경비하고 2중대는 채운산을 중심으로 강경 외곽 경비를 3중대는 강경 읍내 경비를 맡는 등 요소의 병력을 배치하면서 수색작전을 실시했습니다. 강경경찰은 야간에 시가지에서 지방공비 5명을 검거했고 17일 03시에는 정체불명의 무장괴한 30여 명을 포획했습니다. 무장괴한들은 대한 유격대원증을 제시하면서 북한군에 항전하면서 후퇴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정성봉 경감은 신분을 검증하기 위해 상부에 조회를 요청하려고 했으나 치안국과의 통신 두절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합동으로 논산을 탈환하자는 제의를 해오자 한 사람의 병력도 아쉬운 판에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경찰대원들과 함께 혼성으로 편성하여 수색 활동을 실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때 논산 방면에서 진격해오는 북한군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적이 소규모에 불과하니 내일 날이 밝은 후에 공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한순간 방심하고 있는 사이 북한군에 의해 포위당하게 되었습니다. 강경으로 진출한 북한군은 1000여 명 규모의 주력부대로 강경을 포위하기 위해 기동하고 있었는데 무장괴한들은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해 정성봉 경감이 오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경찰의 작전 계획과 암호까지 숙지하고 있으면서 경찰의 일거수일투족을 북한군에게 알리고 경찰에게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상황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7월 17일 14시 강경읍사무소 옥상에 중기관총을 설치한 북한군이 읍내 요소요소에 사격을 가하는 것을 신호로 사방에서 북한군의 공격이 일제히 시작되었을 때 정성봉 경감은 북한군의 농간에 휘말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은 경찰서 주변의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항전에 들어가 18시간 동안 혈투를 벌였으나 전사자가 속출하고 실탄이 바닥나자 포위망을 뚫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강경경찰 30여 명이 트럭 2대에 나누어 타고 경찰서를 출발해 황산사거리를 지나 강경중학교 근처에 이르렀을 때 매복 중이던 북한군으로부터 집중 사격을 받았고 정성봉 경감을 비롯해 대부분의 경찰관이 전사했습니다. 이때가 7월 18일 11시 30분경이었습니다. 다행히 탈출에 성공한 대원도 있었지만 김호경, 순경 등 10여 명은 생포되어 북한군 일연대의 주력이 있던 채운산 정상까지 끌려갔다가 그날 밤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유치장에는 이미 20여 명의 경찰들이 수감되어 있었고 이들 중 10여 명은 7월 19일 오전 강동교 건너 들판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당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호경, 순경만 왼쪽 손에 관통상을 입고 살아나 그 현장을 증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20여 명을 포함해 강경경찰서 전투에서 전사한 경찰관들은 모두 83명이었습니다. 논산천 제방과 철도 연변의 농과 밭에 흙으로 덮여있던 경찰관들의 시신은 9.28 수복 후 수습되어 논산시 등화동에 조성된 순국경찰관 합동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7월 17일) 야간 익산군 용안면 무악산 일대에 방어선을 구축한 전북경찰 1대대와 3대대, 충남경찰 혼성병력은 강경 방면의 북한군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정찰을 강화하던 중 18일 05시에 강경에서 남진 중인 북한군 선두부대를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북한군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고 즉시 기습사격을 가했습니다. 기습을 당한 북한군이 전열을 정비하고 응사함에 따라 피하간에는 치열한 사격전이 전개되었고 경찰부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북한군은 교전 10시간 만에 강경으로 퇴각했습니다. 경찰부대는 퇴각하는 북한군을 추격하여 35명을 사살하고 따발총 등 약간의 무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18일 저녁 무렵에 북한군 2개 대대가 공격을 가해오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교동리로 철수했습니다. 경찰부대는 19일 아침 북한군의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되자 용안면과 여산면 방향으로 분산 철수했습니다. 전북경찰 1대대와 3대대, 충남경찰 혼성중대는 지휘체계가 무너진 채 제각각 남쪽으로 철수했으며 여산으로 철수한 경찰병력은 충남 청양군에서 여산으로 먼저 이동해온 충남경찰 병력과 합류했습니다. 약 300여 명의 경찰은 얼마 뒤에 여산을 고수하라는 서해안지구 전투사령관 신태영 소장의 명령을 받고 방어진지를 구축했으나 7월 19일 11시 무렵 2개 중대로 추산되는 북한군이 중화기를 앞세워 공격해오자 방어진지를 지탱하지 못하고 삼례 방향으로 물러났습니다. 삼례로 집결했던 경찰병력은 소모된 탄약의 재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북한군이 방어진지에 도달하기 전에 익산 동남쪽 11km 지점에 장기리로 다시 이동해 완주경찰과 합류했습니다. 이때의 상황이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7월 19일 아침부터 행동을 개시하여 적으로부터 저항 없이 금강을 도하했으며 개별 경찰을 격파하면서 진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19일 오후 늦게 만경강까지 진출했다.
7월 17일 07시에 금강을 건너 군산으로 물러났던 홍인출 경감이 지휘하는 충남경찰국 특경대는 7월 19일 23시에 금강 남한 방어를 위해 황등으로 출동하다가 남진하고 있는 대규모의 북한군과 조우했습니다. 특경대장 홍인출 경감은 우리의 참된 사명을 이룩할 때가 왔다. 전대원은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내리고 북한군을 향해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척을 구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절대적으로 우세한 북한군의 화력에 맞서 5시간 동안 혈전을 벌이며 북한군 3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방어선을 돌파한 북한군 기계화 부대에 의해 포위당하게 되었습니다. 7월 20일 05시 충남경찰국 특경대는 총탄이 빗발치는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는 데 성공했으나 혈전 6시간 동안 59명이 전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1950년 7월 19일) 서해안지구 전투사령관 신태영 소장은 육군본부에 몇 차례에 걸쳐 탄약 보급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날 전남편성광구 사령관 이응준 소장에게 요청한 전남경찰 1개 대대가 전주에 도착하자 이들을 1위로 출동시켜 북한군을 저지하도록 했습니다. 전남경찰대대는 징발 차량에 분승하여 3례를 경유 1위를 목표로 전진했으나 1위에 도착하기도 전에 북한군 1연대와 조우하게 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공에 나타난 미 공군 전투기로부터 5인 폭격을 받아 손실이 가중되자 전남경찰대대는 더 이상 전투를 수행하지 못하고 19일 22시에 3례를 거쳐 남쪽 3km 지점인 동산리 북쪽 능선에서 병력을 수습하면서 부대를 정비했습니다. 심편 중이었던 국군 7사단 기간병력과 보병학교 교도대대로 구성된 독립대대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전북 편성광구 사령관 원용덕 준장의 지휘하에 웅포로 전진한 후 중대별로 분산하여 서포리와 성당리 사이 21km에 달하는 금강 남한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금강을 따라 방어병력을 배치한 것은 북한군이 금강 하류에서 도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금강이라는 천연방어선을 활용한다면 북한군의 진격을 다소간이라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강경에서 군산까지 4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금강하류에는 황산나루, 다근이나루, 제성나루, 웅포나루, 나포나루, 수아나루 등 6개의 나루터가 있었고 각 나루는 이미 북쪽에서 남쪽으로 건너려는 피난민들로 인해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7월 18일 정오까지는 북한군의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았으나 오후가 되자 민간인으로 가장한 북한군들이 제성나루, 웅포나루, 나포나루 등에서 도하하여 주변을 정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북한군 15연대의 도하에 앞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투입된 선발대로 도하하는 즉시 강변의 참호를 파고 독립대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대대장 김병화 소령은 북한군과 교전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탄약이 소진되자 더 이상의 전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후위를 도모하기로 결정한 후 각 중대의 전령을 급파해 웅포 남쪽 5km 지점인 수레제 일대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북한군 선발대가 일몰 무렵 웅포의 교두보를 확보하자 대안인 신성리로부터 북한군 15연대의 주력이 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의 도하 상황을 보고받은 원용덕 준장은 도하하는 북한군에 대해 야습을 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독립대대는 야습을 위해 병력을 전진시켰으나 북한군의 기세가 워낙 강해 몇 발의 총격만 가했을 뿐 별다른 전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시 수레제로 물러났습니다. 7월 19일 일출 무렵 도하를 완료한 북한군이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하자 탄약이 부족했던 독립대대는 이를 저지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공구시에 1위로 철수했습니다. 독립대대가 축차적으로 저지진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철수를 거듭한 이유는 탄약이 부족한 이유도 있었지만 또 다른 북한군이 강경에서 남하하면서 측면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북한군이 1위를 점령하면 부대 전체가 포위망에 갇혀 전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축차적인 철수가 이어졌습니다. (7월 17일) 육군본부 감찰감실 조사과장 배동걸 소령이 지휘하는 육군본부 특공대 27명이 유격전을 펼치면서 공주를 거쳐 1위에 도착해 서해안지구 전투사령관 신태영 소장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6월 28일 미아리 전선으로 출동했던 배동걸 소령은 장병 400여 명을 인솔하여 한강으로 왔으나 한강대교가 폭파된 뒤였으므로 수영과 소형 선박으로 한강을 건너 다음날 수원에 도착해 65명으로 육군본부 특공대를 조직했습니다. 수원에서 육군본부로부터 서울 교란작전 명령을 받은 배동걸 소령은 특공대원 65명을 인솔하고 야간에 노량진에서 서울로 잠입하여 북한군 25명을 사살하고 7월 1일 마포에서 밤섬을 거쳐 영등포로 건너왔습니다. 육군본부 특공대는 서울 교란작전 중 2명이 전사해 대원은 63명으로 줄었으나 북한군 점령지 침투 경험을 살려 계속 유격전을 펼쳤습니다. 7월 3일에는 용인에서 북한군 보급부대를 기습해 차량 2대를 격파했고 6일과 7일에는 평택 남쪽 4km 지점인 객사리에서 북한군 30명을 사살하고 27명을 사로잡는 전과를 올렸으나 대원 29명이 실종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7월 10일 잔존 병력 34명이 공주로 이동한 후 미 34연대와 협동작전을 펼쳐 미군 지프 12대와 기갑연대 장갑차 1대를 북한군 수중에서 구출했습니다. 11일 공주에서 북한군 장교 1명을 사살하고 권총 한정과 실탄 14발을 노획했으며 부여로 이동한 다음에는 북한군 수색대와 교전 끝에 22명을 사살했고 15일에는 논산에서 포로가 된 미 34연대 병사 6명을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육군본부 특공대는 신태영 소장으로부터 강경에 잠입하여 침공한 적의 규모를 파악하라는 명령을 받고 7월 18일 일몰 무렵 강경읍에 잠입하여 교란전을 펼치며 북한군 20명을 사살했고 쌍안경과 권총 등을 노획했습니다. 강경에서 미처 탈출하지 못한 경찰관과 민간인 250명을 구출한 후 1위로 돌아와서 서해안지구 전투사령관 신태영 소장에게 적정을 보고했습니다. (7월 16일) 공주에서 철수한 박익균 중위가 지휘하는 독립기갑연대 기병중대가 말 100여 필과 함께 전주에 도착했습니다. 기병중대는 서해안지구 전투사령관 신태영 소장으로부터 즉시 황등으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병력과 군마가 극도로 지쳐있는 상태였으므로 휴식을 취하며 부대를 정비한 후 밤늦게 황등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기병중대는 7월 17일 10시에 황등으로 진출했으나 북한군을 발견하지 못하자 북한군 정찰대가 침투할 수 있는 마을 주변을 수색하다가 밤이 되어 야영에 들어갔습니다. 황등에 집결해 있던 기병중대는 7월 18일 13시 무렵 연대 규모의 북한군이 강경에서 황등으로 남하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경찰 혼성병력 1개 소대와 함께 황등 북쪽 2km 지점에 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20시에 북한군 소형 트럭 한 대가 남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기를 기다렸다가 기습하여 북한군 2명을 사살하고 차량을 노획했는데 차량에는 많은 양의 술과 떡, 과자 등이 실려 있었습니다. 기병중대장 박익균 중위는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부대와 함께 병력을 전개한 다음 부족한 탄약을 구하기 위해 자정 무렵 1위로 갔습니다. 1위는 텅 비어 있었고 소수의 경찰 병력만 경비하고 있었으므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곧 황등으로 돌아와서 탄약이 떨어질 때까지만이라도 황등을 고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전방에 있던 전북경찰이 황등리로 철수하고 철수병력을 추격해온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공격 대형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기병중대는 19일 05시에 대대 규모의 북한군 선봉부대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기병중대 역시 보급을 받지 못해 소량의 탄약만 휴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지 못하고 1위로 철수했습니다. (7월 19일) 북한군의 공격에 국군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1위가 위태롭게 되자 서해안지구 전투사령관 신태영 소장은 전방에서 1위로 물러서는 부대를 엄호한 다음에 병력을 규합해 1위를 방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태영 소장은 해병 3중대에 신편 7사단 독립대대의 철수를 엄호하라고 지시하고 황등 쪽에서 철수하는 부대를 엄호하기 위해 전선에서 물러난 육군 혼성병력과 경찰부대에 1위 북쪽 3km 지점으로 출동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계속된 전투로 피로가 겹쳐 사기가 저하되어 있던 경찰들은 공용화기와 탄약을 자의로 군부대에 인계하거나 보고도 없이 지휘 통제를 벗어나는 등 지휘상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도착해 있던 2개 소대 규모의 육군 혼성병력만 급히 이리 북쪽으로 출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리 방어에 임하게 된 병력은 해병 3중대와 이들 2개 소대 병력뿐이었고 북한군 1연대 선봉부대는 이리 북쪽 구릉지대와 서쪽 장신리 고지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7월 18일) 군산에서 이리로 급파된 해병 3중대는 경찰과 합류하여 시가지를 경계하면서 밤을 지새운 후 대한부인회에서 마련한 주먹밥으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대기하던 중 신태영 소장으로부터 장신리에서 적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받고 19일 08시에 이리 서쪽 장신리로 이동했습니다. 김병호 대위가 지휘하는 해병 3중대는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북한군과 조우전을 벌이게 되었고 화력의 열세로 인해 09시 무렵 뒤로 물러났습니다. 해병 3중대는 얼마 뒤 마을 부근 고지에 포진한 후 1소대장 김한수 소위에게 영만리 부근 고지에 있는 북한군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짙은 안개로 인해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대장 김한수 소위는 야간행군 대형을 유지하면서 세 방향에서 은밀하게 접근했습니다. 1소대가 고지의 7부 능선까지 올라갔을 때 고지 정상에는 정체와 규모를 알 수 없는 1단의 병력들이 포진해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는데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계속 고지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고지 정상에 이르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부대원들과 섞이게 되었고 이들은 북한군이었는데 짙은 안개 때문에 식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해병대의 전투복은 국산천으로 만들었는데 몇 번 세탁하면 빛이 발해 겨울잔디색으로 변했기 때문에 멀리서는 북한군의 복장과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고지 정상의 북한군들도 국군 해병대를 식별하지 못한 채 그들 후속 부대로 오인했으므로 뒤섞인 병사들은 물과 건빵을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대화까지 나누는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북한군은 국군이 후퇴하면서 두고 온 보급품을 지급받아 국군 담배와 건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두에 있던 해병이 북한군과 얼굴이 마주쳤습니다. 북한군이 어느 부대냐고 물어서 해병대다라고 대답하자 해병대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해병이 가진 구구식 소총을 보고 이상한데? 우리는 이런 총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진 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고지 정상에서 쉬고 있는 병사들에게 너희는 무슨 부대냐고 물으니 인민군 제15연대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해병들은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병력이 북한군임을 눈치채고는 슬금슬금 빠져나와서 은밀하게 후퇴하기 시작했고 그제야 국군임을 알아차린 북한군들이 공격을 시작해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총격전 과정에서 소대장 김한수 소위 등 5명이 사로잡혔고 나머지는 본대로 복귀했습니다. (7월 19일) 이리 북쪽에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2개 소대 규모의 육군 혼성병력도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지 못하고 대오가 흩어진 채 철수했습니다. 서해안지구 전투사령관 신태영 소장은 더 이상 이리 방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해병 3중대의 목천포에서 철수부대를 어무하라고 명령한 다음 14시에 군과 경찰에 이리 철수 명령을 내린 뒤 자신도 전방사령부와 함께 전주로 철수했습니다. 몇 시간 후 북한군 1연대가 4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북쪽에서 이리로 진입한 후 후퇴하는 국군을 빠르게 추격하기 시작하면서 전세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독립대대, 기병중대, 전북경찰은 각각 분산되어 삼리와 동산리 일대로 물러났고 해병 3중대는 목천포에서 만경강 부간 제방에 배수진을 치고 국군 병력의 도하를 엄호하다가 상황이 위급해지자 김제로 철수했는데 폭우로 물이 불어난 만경강을 수영으로 건너다 3명이 익사했습니다. 배동걸 소령이 지휘하는 육군본부 특공대 27명은 독자적인 유격전을 펴면서 북한군 12명을 사살하고 해병대와 같이 김제로 철수했습니다. 서해안지구 전투사령부 예하, 독립대대와 경찰 혼성부대들은 7월 19일 북한군 1연대가 1위를 점령하자 분산된 채 전주를 향해 철수하다 삼례에서 합류했습니다. 이 무렵 전남경찰도 1위에서 삼례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남진하는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 삼례로 철수했습니다. 독립대 대장 김병화 소령은 20시에 이 병력들을 모아 삼례의 저지진지를 구축하고자 했으나 경찰은 지휘체계가 무너져 있었고
이리에서 물러난 병력 역시 피로가 누적되고 탄약마저 충분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7월 19일 22시 이게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삼례로 공격 방향을 돌려 국군을 추격해오자 삼례 저지선이 무너지면서 또다시 삼례 남서쪽 3.5km 지점인 동산리로 물러났습니다. 해병 3중대를 지휘하는 김병호 대위는 이리에서 물러난 육군본부 특공대, 경찰 혼성병력과 함께 만경강 남쪽 제방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북한군의 도하를 저지하기 위해 치열한 사격전을 치르기도 했으나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22시에 김제로 철수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김제로 철수한 군경부대는 통신두절로 인해 서해안지구 전투사령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지휘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합동작전을 펼치던 해병대원들은 경찰들이 가지고 있던 M1 소총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일본제 단발식 소총인 99식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던 해병들은 경찰들에게 살고 싶으면 M1 소총을 주고 철수하라고 종용할 정도로 탐을 냈고 전사자가 발생하면 M1 소총을 서로 갖겠다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삼례 저지선을 돌파한 북한군이 압도적인 화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압박해오자 서해안지구 전투사령관 신태영 소장은 전주방어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읍 임실 일대로 철수하여 북한군을 지연시키기로 결정하고 7월 19일 22시에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7월 20일 공두시를 기해 구만리와 동산리 방면에 있는 부대는 임실로, 만경과 김제 방면에 있는 부대는 정읍으로 철수하라. 북한군 일연대는 7월 19일 밤부터 전주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밤이 깊어지자 국군 진지에 포격을 강화하면서 병력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북한군 포탄이 장렬하는 가운데 전주를 방어하던 군경부대는 20일 공두시부터 축차적으로 진지에서 이탈하기 시작해 17번 도로를 따라 임실 방면으로 철수했습니다. 서해안지구 전투사령부는 공두시의 남원으로 이동하여 남원경찰서에 사령부를 설치했고 독립대대와 기병중대도 서해안 전투지구 사령부를 따라 남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북한군 6사단 1연대 주력은 7월 20일 공내시부터 전주 시내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에서부터 북한군의 추격을 받고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철수하게 된 해병 3중대와 경찰 혼성부대 육군본부 특공대는 19일 22시 전주 외곽에 북한군이 쇄도할 무렵 김제로 철수했으나 북한군 일부가 후미를 추격해 김제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급보를 접한 전남편성광구 사령관 이응준 소장은 즉각 정읍의 예비대로 남아있던 전남경찰 1개 중대를 급파했습니다. 전남경찰 1개 중대가 김제에 도착하자 갑작스런 증원에 당황한 북한군 선두부대의 대열이 일시 무너지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 병력이 소규모라는 것을 알아차린 북한군이 재차 김제를 포위하면서 포화를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군경 혼성부대는 화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축차적으로 포위망을 돌파하여 24시에 20km 남쪽인 정읍으로 물러났고 7월 20일 미명 북한군 15연대가 김제를 점령했습니다. (7월 20일) 공두시 서해안지구 전투사령관 신태영 소장은 사령부를 남원경찰서에 설치하고 군경의 철수 상황과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대책을 강구했으나 즉각적인 병력 증원과 탄약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방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신태영 소장은 7월 20일 오후 육군본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또 육군본부의 차후 작전 방침을 확인하기 위해 전북 편성광구 사령관 원용덕 준장과 같이 대구로 출발했습니다. (7월 20일) 민기식 대령은 전주에서 남원으로 이동한 즉시 남원중학교에 지휘소를 설치하고 전주에서 철수한 병력과 남원에서 편성되고 있던 30연대에서 차출한 1개 소대를 근간으로 600여 명 규모의 전투부대를 편성했습니다. 전투부대는 경기관총 4정, 60mm 및 81mm 박격포 7문 등 공용화기도 일부 보유했으나 실탄은 거의 고갈된 상황이었습니다. 민기식 대령은 이 부대에 자기의 성을 붙여 민부대라고 불렀고
22일에는 육군본부에서도 민부대라고 호칭함으로써 부대 명칭을 공인해 주었습니다. 서해안지구 전투사령관 신태영 소장이 전북편성광구 예하 병력을 직접 지휘함으로써 전북편성광구는 유명무실해져 있었고, 사령관 신태영 소장이 전북편성광구 사령관 원용덕 준장과 함께 지휘소를 이탈하여 대구로 이동하자 남원 지구의 병력은 민기식 대령이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남원에서 편성되고 있던 30연대는 육군보병학교 참모장인 김용주 중령이 1950년 7월 17일 남원군청에 지휘소를 개설한 후 병력을 모아 편성한 연대입니다. 6월 28일 보병학교 참모장 김용주 중령은 김포로 출동한 육군보병학교 병력을 지휘하라는 명령을 받고 김포로 달려갔으나 부대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전선을 따라 이동하던 중 평택에서 이응준 소장과 이영근 준장을 만났고, 이응준 소장으로부터 후방으로 물러나는 병력을 수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김용주 중령은 일개 중대 규모의 병력이 수용되자 이들을 인솔하여 대전으로 내려갔고, 대전에서 차량을 징발해 남원으로 이동한 후 남원군청에 지휘소를 설치하고 가칭 30연대를 창설했습니다. 인근 강면에 장교 1명씩을 파견하여 병력을 모집했는데 병력이 1,500여 명에 이르자 부대를 편성하고 육군본부와 전남편성광구 사령부에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1대 대장에 강인노 소령, 2대 대장에 김광순 소령, 3대 대장에 박관영 대위를 임명하여 신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가 7월 21일 민기식 대령으로부터 후방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후방 이동은 남원에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무장인 30연대 병력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김용주 중령은 곧바로 부대 이동 준비를 완료한 후 보급품은 자동차로 각 부대는 도보로 이동하기로 하고, 동일 오전에 남원을 떠나 구례를 경유하여 진주로 향했고 7월 28일 부산 구포에 도착했습니다. 육군본부는 전주가 피탈되었다는 보고를 7월 20일 17시에 접하고, 서해안지구 전투사령관 신태영 소장이 원용덕 준장을 대동하고 임지를 떠나 대구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현지 상황도 파악하지 않고 전주 방면의 북한군을 공격하라는 작전명령 제58호를 하달했습니다. 서해안지구 전투사령관은 김병화 소령이 인솔하는 병력을 통합 지휘하여 전주에 침입한 적을 공격하라. 육군본부의 작전명령을 수령한 민기식 대령은 공격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임실 북쪽 고지를 확보하고 있던 경찰부대에 북한군 동향을 수시로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일부 병력을 임실 남쪽 오수리로 이동시켜 북한군의 움직임을 정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휘소에 임시로 가설된 경비전화가 울렸습니다. 민기식 대령이 수화기를 들으니 어떤 자가 자신을 국군장교라고 하면서 국군의 배치 상황을 물었습니다. 민기식 대령은 순간적으로 전화를 건 자가 전주에 진입한 북한군이라 판단하고 임실과 남원의 2개 연대를 증원하여 북한군을 저지하기로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북한군이 이 말에 속았는지 속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날은 북한군의 공격이 없었습니다. 남원의 지휘소를 떠난 서해안지구 전투사령관 신태영 소장과 전북편성광구 사령관 원용덕 준장은 7월 20일 일몰 무렵 대구에 도착해 정일권 총참모장과 신성모 국방부 장관을 만나 호남 지역의 전황을 보고한 다음 병력과 탄약에 대한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육군본부는 서남부 지역에서 야기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대구에 예비로 보유한 2개 대대와 소총 및 탄약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한 후 1개 대대는 장태명 대위, 1개 대대는 조재준 중위가 지휘하게 했습니다. 각 대대의 실제 병력은 증강된 1개 소대 규모였고 M1 소총과 탄약은 화물차 3대 분량이었습니다. 증원부대는 탄약을 3대의 차량에 적재하고 징발 차량 10대에 분승해 신태영 소장과 함께 23시에 대구를 출발했습니다. 같은 시각 육군본부는 전남편성광구 사령부와 경남편성광구 사령부의 병력의 일부를 남원으로 투입하라는 작전명령 제61호를 하달했습니다. 전남편성광구 사령관은 예하 병력 500명을 남원으로 급파하고 경남편성광구 사령관은 1개 대대를 남원으로 급파하라. 서해안지구 전투사령관은 위 부대를 통합 지휘하여 지연전을 전개하라.
신태영 소장은 대구에서 화원, 고령, 거창을 경유하여 함양에 도착한 후 이 소식을 민기식 대령에게 알리고 소총과 탄약을 민부대에 인계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서해안지구 전투 사령부 군수참모 김용기 소령이 다음과 같은 증언을 남겼습니다. 함양에서 신태영 소장으로부터 전화로 소총과 탄약을 가지고 왔으니 인수해 가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곳까지 가는 시간이면 이곳까지 올 수 있는데 사람을 왜 괴롭히는가 하는 불만도 있었으나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기식 대령에게 알리고 떠나려 하는데 민 대령이 신 소장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편지 한 통을 주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보지 않았지만 당시 민 대령은 신태영 소장과 원용덕 준장이 대구로 간 것을 두고 전선을 무단 이탈했다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질책하는 내용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프로 야간에 공비출몰 지역인 지리산 북쪽 길을 달려 함양에 갔더니 두 분은 어느 여관에 묵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거든 소총과 탄약을 가지고 가라고 했으나 남원의 상황이 급했으므로 민대령의 편지는 전하지 않은 채 밤길을 달려 남원으로 돌아와서 소총과 탄약을 민기식 대령에게 인계하고 편지를 전하지 않은 사실도 알렸습니다. 그 편지를 전하게 되면 두 사람 간에는 반목의 골이 깊어질 것이고 그로 인한 파장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민기식 대령은 이 소총을 현지에서 모병한 병사들에게 지급하고 남원역 광장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7월 20일) 23시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61호를 수령한 전남 편성광구 사령관 이응준 소장은 북한군이 남원을 점령한 후 순천으로 내려오게 되면 광주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의 후방이 차단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군을 반드시 남원에서 저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즉각 순천에 배치되어 있던 15연대에 남원으로 출동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순천에서 이 명령을 수령한 15연대 부연대장 이영규 중령은 즉각 2대 대장 김필상 소령에게 출동 준비 명령을 내리고 여수에 있는 연대장 김병희 중령에게 부대 이동을 보고했습니다. 이영규 중령은 2대대를 근간으로 300명을 엄선한 다음 열차편으로 출발하여 7월 21일 09시에 남원역에 도착했습니다. 남원역에서 승차한 채 대기하고 있던 이영규 부대는 민기식 대령으로부터 당면하고 있는 북한군의 동향을 듣고 7월 22일 08시 30분에 남원역을 출발해 임실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영규 부대는 임실역에서 하차한 후 북쪽 2km 지점의 고지대로 이동해 방어진지를 구축했고 큰 전투 없이 북한군 동향을 탐색하면서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군과 대치했습니다. (1950년 7월 7일) 15연대장으로 부임한 김병희 중령은 신편 5사단장 이영석 대령의 지시를 받고 부연대장 이영규 중령에게 순천에서 1대대와 2대대 등 2개 대대를 편성하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여수로 가서 한강 남한 전투에서 입은 부상을 치료하면서 3대대를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부연대장 이영규 중령은 순천에서 사관생도 1기생과 호국군 장교를 기간으로 하고 자원 입대한 학도병을 흡수하여 조남철 소령의 1대대와 김필상 소령의 2대대를 편성하고 있었는데 규모는 M1 소총으로 무장한 병력 400여 명, 공용화기로는 기관총 2정, 2.36인치 로켓포 2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김병희 중령은 남원으로의 병력 출동 임무를 이영규 중령에게 위임했고 이영규 중령은 2대대를 근간으로 300명을 엄선하여 이영규 부대로 명명하고 당일 열차편으로 출발했습니다. 연대 잔류 병력에 대한 지휘는 1대 대장 조남철 소령에게 맡겼습니다. 호남 지역을 공격하고 있는 북한군 6사단은 주력으로 먼저 광주와 목포를 점령한 후 남해안을 따라 순천으로 진격하려고 했습니다. 1950년 7월 22일 북한군 6사단 1연대는 방어 공백 지역인 태인을 점령한 후 정읍을 향해 남진하고 있었고 동시에 신태인에는 군산 및 이리로부터 남하한 북한군 6사단 13연대와 15연대가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정읍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를 갖추면서 임실 방면으로는 견제에만 치중한 듯 전주에서 임실로 이어지는 도로에서는 본격적인 전투 없이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소규모의 탐색전만 전개되었습니다. 7월 23일 북한군 6사단 1연대는 일부 부대를 투입해 임실 북쪽에서 섬진강을 도하시키면서 주력은 담양에서 동진하여 순창을 거쳐 남원으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육사단장 방우산 소장은 군산 점령 후 사단 예비대로 전환되었던 13년대를 7월 23일 20시에 영광 방향으로 투입시키면서 함평을 거쳐 목포를 점령하라고 명령했습니다. (7월 20일) 증원 요청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대구 육군본부로 갔던 서해안지구 전투사령관 신태영 소장과 전북 편성광구 사령관 원용덕 준장은 함양에서 휴식을 취한 후 7월 22일 남원으로 복귀했습니다. 신태영 소장은 지원부대가 속속 도착하고 있었지만 소규모의 병력 증원으로는 전투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북한군을 저지할 방도가 없다고 판단하고 현 전선에서 가능한 한 북한군을 지원하다가 덕유산, 지리산, 백운산을 연하는 선으로 물러나 유격전을 전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무렵 신태영 소장이 관할하는 서부전선은 고창, 정읍, 임실, 진안, 무주를 연결하는 방어선이었으나 군 병력이 실제로 배치된 곳은 임실과 정읍 두 곳뿐이고 나머지는 경찰 경계병력만 투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국군 방어선의 서측에 해당하는 호남이 무너질 경우 전세가 급변할 것이 분명했으므로 이 지역의 방어는 국군 전체 작전상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태영 소장은 임실 동쪽에서 지역 방어에 임하는 경찰과 이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군 일부를 우지구대로, 민기식 부대를 좌지구대로 각각 분류하여 북한군을 진안과 임실에서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서해안지구 전투사령부 작전명령 제1호를 하달했습니다. (7월 20일) 군산항에서 LST 안동호 편으로 철수한 해병대 고기lum 부대는 다음날 목포항에 입항하여 김제에서 정읍으로 철수한 후 목포로 이동해온 예하 3중대와 합류했습니다. 목포에서 여수에 상륙한 다음 적의 공격을 저지하라는 해군본부의 작전명령을 받은 고기lum 소령은 21일 18시에 부대를 인솔해 목포항을 떠나 다음날 08시에 여수항에 입항했습니다. 여수에 도착한 고기lum 소령은 해병대 참모장 김성은 중령에게 부대의 지휘권을 인계하라는 추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군본부는 제주도에서 공비토벌 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해병대에 1개 중대를 차출하여 참모장 김성은 중령의 지휘하에 여수로 이동, 고기lum 부대와 통합한 후 통합부대를 지휘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부산항에서 FS 영등포호에 M1 소총과 박격포, 탄약 등을 급히 적재시켜 여수항으로 급파했습니다. 김성은 중령은 22일 06시에 예비병력 중 7중대를 지휘하여 FS 제천호를 타고 제주항을 떠나 18시에 여수항에 입항해 고기lum 소령으로부터 부대를 인계받은 후 해군본부에서 보내온 보급품으로 부대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해병대는 이때부터 일본제 9구식 소총 대신 미국제 최신형 소총인 M1 소총으로 무장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은 중령에게 부대를 인계한 고기lum 소령은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김성은 중령은 선상에서 전대원에게 M1 소총의 분해 및 결합, 사격 등을 훈련시켰는데 이때는 보급받은 실탄의 수량이 부족해 1인당 8발씩만 지급되었습니다. 해군본부는 김성은 중령에게 작전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전남 보성 방면으로 출동하여 남하하는 적을 저지 섬멸하라. 명령을 받고 전투 준비를 갖추고 있던 김성은 중령은 7월 23일 22시 30분에 남원에 있는 민기식 대령으로부터 또 하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본관은 귀 부대를 지휘하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다. 남원을 목표로 급히 북상하라. 김성은 중령은 이 명령이 해군본부로부터 받은 작전명령과 달랐기 때문에 즉시 해군본부에 확인을 요청했고 얼마 후 해군본부로부터 민기식 대령의 지휘를 받으라는 수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해병대는 23시 40분부터 전대원을 투입해 함정에 적재된 탄약과 식량 등 보급품을 양육하여 기차로 옮겨 실었습니다. 출발 준비를 끝내고 여수역에서 대기하던 중 대전에서 철수하는 미 24사단 일부 병력을 실은 기차가 여수역에 도착했고 미군들은 피로와 굶주림이 겹쳐 극도로 지쳐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병들은 미군이 가진 M1 소총 실탄이 탐이 나서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굶주린 미군에게 건빵을 주고 실탄을 교환하는 진풍경이 여기저기서 벌어졌습니다. 해병대 김성은 부대는 7월 23일 03시에 여수역을 출발해 10시 20분 남원역에 도착했습니다. 남원에서 차후 작전명령을 대기하는 상황에서 1위 전투에서 90고지를 공격하다가 행방불명되었던 3중대 1소대장 김한수 소위가 대원 4명을 이끌고 합류했습니다.
김한수 소위는 북한군의 포로로 잡혀 후송되는 도중 부하들을 데리고 탈출하여 적중을 뚫고 남원으로 복귀하는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김성은 부대는 민기식 대령의 명령에 따라 17시 열차편으로 출발해 1시간 후 오수역에 도착했고 북한군이 나타나지 않자 다시 북상하여 24일 01시 20분 임실역에 도착했습니다. 육군본부는 호남 지역에서의 전황이 악화되자 7월 20일 경남 편성광구 사령관과 구사단장을 겸임하고 있던 이종찬 대령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병 1개 대대를 남원으로 급파하여 서해안지구 전투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하라. 이러한 조치로 급편된 오덕준 부대는 해병대에 이어 23일 15시에 남원에 도착하여 서해안지구 전투사령부의 지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덕준 부대는 신편 5사단이 광주, 신편 7사단이 전주에서 편성될 때 부산에서 신규 편성 중이던 9사단을 모체로 창설된 부대입니다. 당시 9사단은 예하 25연대가 부산에서 27연대가 마산에서 각각 신병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육군본부의 명령이 내려지자 9사단 참모장 오덕준 대령은 25연대에서 기간병과 퇴원장병 그리고 자원한 학도병 등으로 650명을 선발한 다음 홍순용 중령을 대대장으로 하여 4개 중대로 편성하고 홍석표 대위, 박정서 대위 등을 중대장으로, 송관도 소령, 양철수 소령, 이준학 소령 등을 참모로 임명했습니다. 편성을 마친 부대는 부산항 창고에 보관 중인 M1 소총으로 무장하고 징발 차량 20대에 분승하여 7월 21일 마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덕준 대령은 마산에서 27연대 병력 중 일부를 차출해 보충하고 다음 날인 22일 열차편으로 출발하여 진주에서 하루를 보낸 다음 23일 남원에 도착했습니다. 진주에서 출발할 때는 병력이 1000명 정도였으나 이동 중에 많은 이탈자가 발생하여 남원에 도착했을 때에는 700명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7월 23일) 서해안지구 전투사령관 신태영 소장은 전날 대구에서 복귀한 후 사령부를 하동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남원 지구에 있는 부대와 괴리되어 지휘권이 미치지 못했으므로 해병대 김성은 부대와 오덕준 부대가 도착한 7월 23일부터 민기식 대령은 남원 지역에 배치된 모든 부대를 통합지휘하게 되었고 미 8군 사령부에서는 잭슨 대위를 고문관으로 민기식 부대에 급파하여 연락 업무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고문관을 통해 민기식 부대의 상황이 미 8군 사령부로 직접 보고되면서 미 8군의 작전지도 방침도 육군본부를 경유하지 않고 고문관을 통해 민기식 대령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남원 지구에서 민기식 대령의 지휘를 받게 된 부대는 오덕준 대령이 지휘하는 오덕준 부대, 이영규 중령이 지휘하는 이영규 부대, 김병화 소령이 지휘하는 김병화 부대, 김성은 중령이 지휘하는 해병대 김성은 부대 등 4개 부대였습니다. 이들 부대는 해병대만 제대로 된 건재를 유지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훈련이 미숙한 신병으로 편성된 부대로 전투력이 낮았습니다. 7월 23일 증원 병력이 속속 도착하면서 남원은 잠시 활기에 넘쳤으나 호남 지역의 전황은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민기식 대령은 북한군의 주 공격로가 전주에서 임실을 거쳐 남원으로 지향될 것으로 판단하고 주력인 김병화 부대를 비롯해 이영규 부대와 오덕준 부대 그리고 해병대 김성은 부대 등을 임실 북쪽에 배치하고 있었으나 북한군 6사단은 장성에서 15연대를 광주로 1연대는 남원 방면으로 투입했고 서해안에서는 13연대가 영광에서 한평을 거쳐 목포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남원을 점령한 뒤 남쪽으로 진출하여 여수항을 점령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북한군 1연대는 전차 2대를 앞세우고 담양에 진입한 다음 순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남원 북쪽 임실에서 방어선을 편성하고 있던 민기식 대령은 전주를 점령한 북한군이 남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주에는 소수의 북한군만 잔류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역습을 통해 전주를 탈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육군본부에 보고한 뒤 역습 명령을 내렸습니다. 7월 24일 03시 이영규 부대가 우일선, 해병대가 좌일선으로 상호 협력하여 적을 구축하고 전주를 탈환한다. 오덕준 부대는 예비대로 남원에 대기한다. 역습 명령을 받은 해병대 김성은 부대는 23일 17시에 열차편으로 출발하여 1시간 뒤에는 오수리를 거쳐 24일 01시 20분에 임실에 도착했습니다.
전주 탈환을 위한 공격 개시 2시간 전인 7월 24일 공안시 임실 북쪽 섬진강에서 북한군의 동향을 정찰하고 있던 이영규 부대로부터 급보가 올라왔습니다. 정면의 적이 섬진강을 도하하여 남진 중이며 병력 규모는 일개 연대로 추산됩니다. 이와 동시에 남원 서측에 배치된 경찰로부터도 급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담양을 유린한 적이 순창으로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영규 부대의 북한군 이동 보고는 오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전주를 점령한 북한군 일연대는 전주에서 임실 방면으로 공격하지 않고 신태인, 정읍, 장성, 담양, 순창을 거쳐 남원을 공격하는 우회 공격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24일 공안시의 임실 북쪽에는 연대 규모의 북한군이 없었습니다. 민기식 부대의 예비대로 남원에 배치된 오덕준 부대는 24일 공안시에 민기식 대령으로부터 임실로 진출하여 공격 부대를 증원하라는 명령을 받고 차량에 분승해 임실을 목표로 북진했습니다. 오덕준 부대를 임실 북쪽으로 진출시킨 명령은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이영규 부대의 오보에 의한 것이었고, 북한군 주력은 임실 북쪽이 아니라 순창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오덕준 부대는 오수리를 지나다가 적이 광주로부터 하동으로 진격하고 있으니 그 방면을 막으라는 수정 명령을 받고 즉시 남원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때 손관도 소령이 우연히 북한군의 전화를 도청하여 북한군이 순창 방면에서 남원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덕준 부대는 북한군을 선제 공격하기 위해 남원 서쪽 3.5km 지점인 상동리로 급진하여 병력을 전개했습니다. 장갑차를 앞세우고 도로를 따라 남원으로 진입하고 있는 북한군을 향해 기습사격을 가해 큰 피해를 입히기도 했으나 교전 1시간 만에 북한군의 막강한 화력에 밀려 3-3-5 분산되어 운봉 방향으로 물러났습니다. 이 무렵 미군 고문관인 잭슨 대위가 민기식 대령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반격은 무용합니다. 축차 지연전을 펼치며 서부 전선을 유지하는 것이 미팔군의 작전 방침입니다. 민기식 대령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7월 24일 02시에 전날의 역습 명령을 철회하면서 임실 부근에 배치된 모든 부대에 즉시 남원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임실 북쪽 고지를 점령하고 있던 이영규 부대는 섬진강을 도하한 북한군 선발대로부터 공격을 받고 오수리로 철수하여 열차를 이용해 남원을 지나 구례로 철수했습니다. 이영규 부대는 상급 부대인 민기식 부대와의 통신 두절로 남원의 상황을 알 수 없었고 민기식 대령의 지휘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휘관인 이영규 중령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해병대 김성은 부대는 임실로 진출하는 즉시 진지를 점령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4일 02시에 내려진 민기식 대령의 철수 명령을 받고 열차 편으로 남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각 오덕준 부대는 순창 방향에서 남원으로 진입하는 북한군 일연대 예하 대대의 공격을 받고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남원역 부근에서 경계망을 펴고 다음 명령을 대기하던 김성은 중령은 24일 09시에 민기식 대령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귀 부대는 즉시 남원 동북쪽 고지 일대를 점령하고 철수하는 부대를 엄호하라. 해병대가 동북쪽 고지로 이동하여 목표 지점에 접근하는 순간 북한군의 포탄이 장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병대가 남원 동북쪽 2km 지점에 200고지와 52고지 사이를 점령했을 때에는 이미 순창 방향에서 진입한 북한군 선봉부대가 남원으로 돌입했고 일부 병력은 해병대가 점령한 고지를 포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민기식 부대의 주력은 남원을 뒤로하고 철수했고 엄호 임무가 완수되었다고 판단한 김성은 부대는 축차적으로 철수를 시작해 운봉을 목표로 강행군에 돌입했습니다. 해병대는 30도가 넘는 더위를 견디면서 12km의 산길을 걸어 24일 13시 40분에 운봉에 도착했습니다. 김성은 중령은 선두에서 행군 대열을 이끌면서 장병들을 독려했습니다. 간혹 지프로 철수하는 육군부대 지휘관으로부터 함께 타고 가자는 권유를 받기도 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장병들과 함께 행군하여 장병들의 사기를 배려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해병들은 길가에 M1 실탄이 떨어져 있는 것이 눈에 띄면 놓치지 않고 주었습니다. 운봉에 도착한 해병대는 민부대의 예비대가 되어 이봉출 중위의 3중대를 운봉고개에 배치하여 경계 임무를 맡게 하고 주력은 운봉국민학교에서 휴식과 수경에 들어갔습니다.
정읍 일대의 방어병력은 7월 19일 김제에서 북한군 포위망을 뚫고 물러난 해병 3중대와 27명으로 구성된 육군본부 특공대, 그리고 전남경찰 1개 중대에 불과했으며 전날 전투에서 보유한 탄약을 거의 다 소모한 상태인데다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 정규군을 저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해안지구 전투사령부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차후 행동에 대해 아무런 지시도 받지 못하게 되자 전남경찰 1개 중대는 7월 20일 12시에 원대로 복귀했고 해병 3중대는 부대를 정비한 후 본대로 합류하기 위해 21일 목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처럼 김제에서 정읍 사이가 무방비 상태로 개방되자 북한군 6사단 15연대는 20일 오후 전혀 저항을 받지 않고 태인과 신태인 선까지 진출했으며 선발대는 이미 정읍에 바짝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 7월 20일) 공내시 전주가 피탈되고 서해안지구 전투사령부가 남원으로 철수하는 등 전황이 악화되자 전남 편성광구 사령관 이응준 소장은 예하의 군경을 통합해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응준 소장은 이영근 준장, 안동준 중령, 최영성 소령, 박창록 대위 등으로 사령부를 구성하고 지휘소를 전남도청에 설치했습니다. 이영근 준장은 7월 17일부 육군본부 인사조치로 전남 편성광구 사령관으로 전보되었으나 명령을 전달받지 못해 그대로 머물러 있었고, 신편 5사단장 이영석 대령은 동일부 조치로 사단장에서 해임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박승일 중령, 홍순봉 중령, 박남표 소령, 서경택 소령, 이창범 대위 등 참모들과 함께 계속 사령부를 유지하면서 예하 15연대와 26연대를 형식상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전남 편성광구 사령부는 전투병력이 거의 없는 간부진 조직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전남 편성광구 사령관 이응준 소장은 7월 20일 아침 북한군이 태인과 신태인에 진출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북한군이 곧 전남 지역으로 남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영석 대령과 대책을 수기한 후 정읍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기로 결정했고, 뒤이어 육군본부에서도 정읍 방면으로 1개 대대를 급송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전남에서 신규 편성되고 있던 5사단 중 209 중령의 26년대는 광주에서 중학생 1000여 명을 모집하여 조시영 소령의 1대대, 은석표 소령의 2대대, 김문수 소령의 3대대 등 3개 대대를 편성했으나 무장은 경찰로부터 입수한 일본제 99식 소총 10정과 육군 광주병원에 입원 중인 부상자들이 휴대하고 있던 M1 소총 몇 정이 전부였습니다. 각 대대는 10% 정도만 소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신편 5사단장 이영석 대령은 자원병으로 1개 대대를 편성하여 정읍 방면에 투입하기로 하고 사단사령부에 전 장병을 집합시킨 다음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대장에는 1대 대장을 겸하고 있는 사단 본부사령 조시영 소령 1명만 자원하여 1대대를 근간으로 신병 중에서 지원자 일부를 차출하여 부대를 편성했습니다. 26년대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화기를 조시영 소령의 1대대에 넘겨 400명을 무장시킨 후 밤을 새워가며 출동 준비를 했습니다. 조시영 소령이 지휘하는 26년대 1대대는 7월 21일 08시 30분에 광주경찰서로 이동해 가마니 속에 넣어 보관 중인 99식 소총 실탄 2000발을 지급받고 차량 10대에 분승해 장성군 갈제를 목표로 북상했습니다. 1대대는 3시간의 기동 끝에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경계 지점이자 노령산맥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험준한 갈제까지 진출한 후 다시 정읍 방면으로 북진했습니다. 오후 무렵 26년대 1대대의 선발대가 정읍에서 정찰대로 보이는 1개 소대 규모의 북한군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대대장 조시영 소령은 전원 산계 돌격을 명령해 북한군을 격퇴한 다음 정읍 북쪽 말고개까지 진출했습니다. 26연대 1대대 병력 400여 명은 대대장 조시영 소령의 지휘하에 말고개 일대에 참호를 파고 방어진지를 구축하면서 결전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부대를 정비하고 공격 준비를 마친 북한군 15연대는 7월 22일 새벽 말고개에 구축된 국군 방어진지에 집중적인 포격을 가한 후 T-348로 전차 4대를 앞세우고 2개 대대 병력을 투입해 총공세를 시작했습니다. 1대대 방어진지는 포탄에 붕괴되었고
신병들이 겁에 질려 분산되는 가운데 손실이 누적되자 대대는 더 이상 말국의 진지를 지탱하지 못하고 철수하여 장성갈제에서 간신히 병력을 수습했습니다. 일대대는 부대 지휘가 곤란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대대장 조시영 소령이 부대를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전열에서 이탈한 병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정읍에 남아있던 육군본부 특공대는 정읍으로 진출하는 북한군을 기습하기 위해 정읍 북쪽 신태인으로 통하는 도로에 돌로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20시 북한군 선발대로 보이는 병력을 실은 차량 3대가 접근하다가 선두차가 돌에 걸려 정지하는 순간 일제히 총탄을 퍼부었습니다. 선두 차량이 파괴되면서 북한군은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으나 위치가 노출된 육군본부 특공대는 병력을 수습해 갈제로 철수했습니다. 특공대장 배동걸 소령은 북한군 주력이 남아할 경우 소수병력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육군본부로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정에 전선을 이탈해 7월 24일 거창에 도착했고 27일에는 안해 부근에서 북한군과 조우하여 교전 끝에 12명을 사살한 후 대구로 복귀했습니다. 전남 편성광구 사령관 이응준 소장은 광주에 주둔하고 있던 신편 5사단 26년대에는 가용병력이 전무한 상태였으므로 전남 경찰국장 김응권 경무관에게 전투경찰을 투입해 적을 전남북 도경계에서 섬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전남경찰은 각 경찰서에서 15명씩을 차출하여 전투경찰을 편성한 후 전북으로 출동시켜 전북 편성광구 사령관의 지휘를 받으면서 전투에 참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만 광주에 잔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응권 국장은 명령을 받는 즉시 광주경찰서장 이재욱 총경에게 전투경찰을 지휘하여 장성갈제로 출동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의 전투경찰 병력은 500명으로 3명 중 1명만 소총을 휴대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전원이 차량을 이용해 장성갈제로 이동했습니다. 7월 23일 20시 26연대 일대대장 조시영 소령은 전남 전투경찰이 도착하자 부대를 나누어 갈제 북쪽 도로변 돌출부마다 배치했으나 북한군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경찰은 제1선의 무장한 병력을 2선에는 비무장인 병력을 전개하여 저지선을 형성했습니다. 신편 5사단장 이영석 대령은 15연대와 26년대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겨우 병력을 충원하여 모양새를 갖추었을 때 육군본부로부터 병력 차출 요구를 받고 7월 9일 26년대에서 긁어모은 가용병력 750명을 이소동 소령 지휘하에 육군본부로 파견했고 7월 21일에는 15연대에서 가용병력 300명을 이영규 부연대장 지휘하에 남원으로 파견했기 때문에 휘하에 남은 가용병력은 21일 정읍으로 출동한 조시영 대대 400명 뿐이었습니다. 1000명 규모의 신병 2개 대대가 있었으나 비무장에 훈련도 안 된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남이 위기를 맞게 되자 이영석 대령은 광주 방어를 위해 필요한 병력과 탄약을 지원해 줄 것을 육군본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육군본부에서는 북한군을 저지하라고 말만 할 뿐 별다른 후속 조치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7월 23일 이영석 대령은 신성목 국방부 장관과 간신히 통화할 수 있게 되자 즉시 전황을 보고하고 무기와 탄약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북한군 기계화 부대를 저지할 수 있도록 폭약만이라도 급송해 줄 것을 간절하게 요청했으나 역시 특별한 대책이 없었던 신성모 장관으로부터 육탄으로라도 용감하게 싸우시오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군경 혼성부대는 7월 23일 15시 일개 소대 규모의 북한군이 광주 시내로 접근해오자 집중사격을 가해 격퇴시켰습니다. 5사단장 이영석 대령은 광주가 이렇게 빨리 위험에 직면하리라고는 미처 예측하지 못했고 소수의 군경으로는 광주를 사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화순을 경유하여 순천으로 철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영석 대령은 광주를 방어하지 못할 바에는 주민들의 안전만이라도 도모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날 광주방송국으로 이동해 직접 방송을 했습니다. 적의 공격이 임박했으니 즉시 피난하십시오. 탈출을 위해 기차를 남광주역에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이영석 대령은 전날 출동한 26년대 일대대장 조시영 소령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비무장 상태인 나머지 2개 대대의 신병들을 어떻게 철수시킬 것인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7월 19일에 육군본부 조치로 26연대가 이미 해산된 상황이라는 소식을 듣고 26년대장 이배구 중령에게 명령했습니다. 계속 군과 더불어 남아있기를 원하는 자들을 선발하여 순천을 거쳐 마산으로 철수하라. 명령을 받은 26년대장 이배구 중령은 신병들 중 대한청년단원, 청년방위대원, 학생 등을 기간으로 부대원을 다시 엄선하게 하고 은석표 소령에게 무장한 경찰을 지휘하여 화순 너리째에서 철수부대를 엄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군 15연대 예하 1개 대대가 전차 2대를 앞세우고 광주를 점령하기 위해 남진하고 북한군 1연대가 장성을 거쳐 담양을 점령하고 순창을 향해 동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영석 대령은 이응준 소장, 이영근 준장과 동행하여 북한군이 진입하기 직전 광주를 탈출해 지프차로 화순을 경유하여 벌교로 이동했습니다. 동시에 26년대도 차량 10대에 분승해 벌교로 이동했습니다. 화순 너리째에서 철수부대 엄호 임무를 맡은 은석표 소령은 전투경찰 1개 소대를 지휘해 엄호진지를 구축하고 병력의 철수를 엄호한 후 24일 새벽 차량을 이용해 벌교로 이동했습니다. 벌교로 철수해 사단지휘소를 개설한 신편 5사단장 이영석 대령은 7월 24일 아침 이응준 소장으로부터 순천의 상황이 급박하니 전투병력을 급파하라는 연락을 받고 26년대장 이배구 중령과 상의하여 화순 너리째에서 철수한 은석표 소령에게 지시했습니다. 자녀 병력을 모아 즉시 순천으로 이동하라. 은석표 소령은 경찰로부터 총기를 인수받고 30여 명의 병력을 모아 순천으로 출동했습니다. 이영석 대령은 이와 동시에 이배구 중령에게 신병들을 안전하게 후송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배구 중령은 육로가 북한군으로부터 위협받기 전에 순천에서 하동을 거쳐 진주로 이어지는 도로를 통해 신병들을 철수시키기로 하고 정오 무렵 차량에 분승시켜 벌교를 출발했습니다. 이영석 대령은 참모들과 향후 행동에 대해 논의하던 중 헌병 참모 홍순봉 중령으로부터 신편 5사단이 해체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참모들에게 각자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7월 26일 26연대 요원 중 벌교에 남겠다고 자원한 50여 명을 인수, 일부 경찰병력과 함께 벌교에 대한 방어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때 순천이 함락되고 하동대교가 파괴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영석 대령은 고흥반도로 이동한 후 인근의 섬으로 철수하여 섬을 거점으로 북한군을 타격하는 작전을 전개하기로 결심했지만 휘하 장병들에게 자신의 의사만 고집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부관 이창범 대위에게 각자의 결의를 묻게 하고 정우림 대위를 여수로 급파하여 선편을 준비해 고흥반도 서남쪽 끝 봉합리에 대기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영석 대령은 광주에서 철수할 때 광목을 운반했던 차량들을 먼저 봉합리로 보내 대기 중인 선박에 적재하도록 하고 주민들의 피난 대책을 마련한 다음 12시에 부대를 지휘해 벌교를 떠났습니다. 이영석 대령은 2시간 만에 봉합리에 도착해 정우림 대위가 준비한 민간 대형 선박 5척의 병력과 물자를 적재한 후 14시에 욕지도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이때의 상황에 대한 사단 고급부관 이창범 대위의 증언입니다. 광주에서 벌교로 부대가 빠졌을 때 이영석 대령으로부터 전남 지구에서 전투다운 전투 한 번 없이 물러났으니 나는 게릴라전을 하겠다. 당신이 고급부관이니 장교들을 잘 설득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즉시 장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장교들은 모두 정규전을 하다가 죽어도 억울한데 게릴라전을 어떻게 하느냐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장교들의 불참 의사를 이영석 대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영석 대령은 자신을 따르는 서북 청년단원 150명이 있으니까 나 혼자서라도 하겠다고 하면서 사단장은 고흥으로 이동해 배를 타고 욕지도로 갔고 저는 순천을 거쳐 마산으로 이동했습니다. 북한군 6사단장 방우산 소장은 고창을 점령한 15연대는 영광을 거쳐 나주 방면으로, 예비대인 13연대는 영광에서 함평 방면으로, 전주를 점령한 후 신태인 일대에 집결해 있던 1연대는 장성 방면으로 진격시켰습니다. 7월 24일 미명 1개 포병대대와 1개 SU-76 자주포 대대의 지원을 받는 북한군 1연대가 장성갈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시영 소령이 지휘하는 26연대 일대대는 북한군의 포격을 받고 순식간에 방어선이 붕괴되었고 전남 전투경찰도 각계 분산된 상태로 광주 방향으로 물러났습니다.
당시의 전투 상황에 대해 조시영 소령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적의 총성이 갈제 바로 남쪽에서 들려왔으므로 적 주력이 후방까지 침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저는 적을 돌파하기로 결심하고 적의 포위망을 뚫고 산을 넘어 백양사에서 부대를 수습했습니다. 백양사에 200여 명의 병력이 집결했지만 탄약과 식량이 바닥나 더 이상의 전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조시영 소령은 군번 없는 신병들을 귀가 조치했는데 돌아간 사람은 대여섯 명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남았습니다. 이후 대대는 백양사를 떠나 순천으로 이동하기 위해 옥과로 갔는데 순천 방면 퇴로가 막혀 있어 곡성과 구례를 거쳐 봉두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봉두산에서 유격전을 펼치고 있던 곡성경찰서 경찰관 60여 명과 합류한 후 미군의 포격을 피해 야간에 백운산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중에 북한군 모터사이클 2대를 격파했고 백운산에 들어가서는 간전면 일대에서 바로 하는 지방공비들과 교전하다가 다시 지리산을 넘어 산청, 의령, 함안을 거쳐 마산에 도착했습니다. (7월 24일) 새벽 장성갈제를 넘어 국군 방어선을 돌파한 북한군 1연대 주력은 10시에 장성을 점령한 후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담양으로 진격하고 있었고 15연대는 영광을 점령한 후 나주로, 13연대는 영광에서 목포를 향해 각각 진출하는 중이었습니다. 북한군 1군 단장 김웅 중장은 전남에서의 진격 속도를 높이고 점령지를 장악하기 위해 북한군 6사단의 2개 해군 육전대대, 2개 경비대대, 독립보병연대를 배속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호남 지역에는 3개 보병연대와 1개 포병연대로 편성된 북한군 6사단, 고속기동부대인 603 모터사이클 연대 외에 해군 육전대 2개 대대, 경비대 2개 대대, 독립보병연대 등이 추가로 투입되었습니다. (7월 23일) 광주로 진입한 북한군은 국군을 추격하면서 화순으로 남진했습니다. 화순 너릿재에서 국군의 철수를 엄호하던 경찰은 북한군 선봉부대가 너릿재 아래로 접근하는 것을 목격하고 즉각 사격을 가했으나 곧이어 전차를 동반한 북한군 후속부대로부터 강력한 공격을 받고 화순을 거쳐 벌교로 철수했습니다. 북한군은 24일 08시에 화순을 점령하고 계속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영광으로 진출한 북한군 15연대 주력은 23일 저녁 나주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고 23시에 사막리까지 진출했습니다. 사막리에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국군은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 사력을 다해 일단 저지했으나 24일 07시에 다시 시작된 북한군의 파상적인 공격을 받고 탄약이 고갈되면서 진지가 돌파되어 분산 철수했습니다. 사막리 방어진지를 돌파한 북한군은 전차 한 대와 장갑차 10대를 앞세우고 국군을 추격해 24일 오후 나주를 점령했습니다. 나주에서 남진한 북한군은 전차 3대와 2개 중대를 영암 방면으로 투입하고 목포에 이르는 국도에는 2개 중대 규모의 병력과 전차 및 장갑차 10여 대를 투입했습니다. 7월 24일 14시 북한군이 영암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자 영암을 경계하던 경찰은 4km 남쪽인 월출산으로 물러나 유격전을 전개하다가 해남으로 철수했습니다. 경찰은 해남 동쪽 2km 지점인 우슬제에서 해남경찰서 경찰과 합류하여 북한군을 저지하기도 했으나 결국 북한군의 포위 공격을 받고 산길을 따라 우슬제 동쪽 10km 지점인 도안만으로 철수하여 15시 30분에 어선을 이용해 청산도로 철수했습니다. 북한군 6사단 예하부대들은 거의 동시에 해남, 강진, 장흥 일대를 점령했습니다. 7월 24일 14시 30분 목포로 접근하는 북한군이 포착되자 목포를 경비 중인 해군경비부와 경찰은 북한군이 도착하기 전인 15시에 LST로 철수했습니다. 급하게 철수하는 과정에서 목포항에 보관된 정부미 일부를 반출하지 못해 북한군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7월 24일 19시 순창에서 남진한 북한군이 곡성으로 접근하고 있었고 22시에는 순천 북쪽 28km 지점인 주안면 광천리 일대까지 북한군이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례군 신월리에 배치되었던 경찰은 급히 순천으로 철수했으며 곧 명령에 따라 광천리에서 남진하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다시 투입되었습니다. (7월 24일) 남원을 점령한 북한군은 동쪽인 운봉 그리고 남쪽인 곡성과 구례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곡성에는 방어병력 없이 소수의 경찰들만 남아 있었고 구례 신월리에는 임실에서 철수한 이영규 부대가 병력을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국군 방어병력은 구례와 순천, 벌교에만 배치된 상황이었으며 축차적으로 전선에서 철수하게 된 전남 편성광구 사령부 예하 각 부대가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으나 전력이 미미해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북한군의 입장에서 구례와 순천은 경남으로 진출할 수 있는 요충지였고 국군 또한 이곳을 조기에 실험할 경우 퇴로가 차단되어 파국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육군본부는 이러한 작전상의 중요성을 감안해 시급히 남원과 순천 사이를 확보하라는 작전명령 65호를 7월 24일 15시에 하달했습니다. 하나. 적은 전라 남북도를 교란한 뒤 곧 경상도로 침입할 기도이므로 군은 미군 부원시까지 현 전선을 확보하려 한다. 둘. 이응준 소장은 미군이 부원할 때까지 예하 군경 부대를 통합 지휘하여 순천, 남원 간 요충지를 확보하라. 셋. 민기식 대령은 예하 6해군 부대를 통합 지휘하여 구례 북쪽 요충지를 확보하라. 넷. 양 부대는 적 전차의 전진을 저지하기 위하여 대전차호 구축 및 교량 파괴 등 방책을 다하라. 육군본부는 운봉, 구례, 순천을 잇는 라인이 북한군의 진출을 지연시키는데 가장 좋은 요충지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방어를 강조한 것이었으나 이 같은 조치는 희망사항의 근거에 결의만을 앞세웠을 뿐 실제로는 핵심 거점조차 방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북한군 6사단 1연대는 24일 오전 남원에서 기동하여 구례를 점령하기 위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구례에는 전남경찰 나고병력 일부가 구례경찰서 경찰병력과 합류하여 경계초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북한군 선두부대가 접근해 교전이 시작되자 전남경찰 보안과장 손성민 총경이 지휘하는 경찰부대는 구례를 포기하고 이영규 부대가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용두리로 물러났습니다. 구례를 점령한 북한군은 이영규 부대가 용두리에 배치된 사실을 탐지한 듯 곧바로 용두리를 향해 포격을 가하면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영규 부대는 보유한 전력으로 북한군을 지연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경찰대대와 함께 19번 도로를 따라 화개장터로 철수했습니다. 국군이 후퇴하자 북한군은 선발대를 투입해 후퇴하는 국군 부대를 차량으로 추격하게 하면서 주력은 부대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이영규 부대의 김필상 소령은 북한군 선발대가 차량 3대에 분승해 접근하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대대를 지휘하는 손성민 총경에게 즉시 화개천 교량을 절단하라고 지시했으나 이 지시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북한군이 교량을 건너 화개장터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김필상 소령은 병력을 화개파출소 돌담에 은밀하게 전개시킨 다음 북한군이 지근거리까지 접근하도록 기다렸다가 일제 사격을 가했고 북한군은 불의의 기습에 대응하지 못하고 전멸했습니다. 차량도 전부 다 파괴되었고 겨우 서너 명만 부서진 차량에서 빠져나와 탈출했습니다. 곧이어 북한군 주력 부대가 압박하여 왔으므로 전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산으로 올라가 2시간 동안 산길을 걸어 15시에 하동에 집결했습니다. 수습된 병력은 150여 명에 불과했는데 대부분의 신병들이 이동 중 낙오했거나 이탈했고 학도병 8명이 전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북한군 13연대와 15연대는 고속기동부대인 603 모터사이클연대와 함께 광주, 나주, 목포를 동시다발적으로 점령하고 보성 일대에 집결해 순천을 목표로 진격하고 있었고 구례를 점령한 1연대가 남하하기 시작하자 순천은 세 방향에서 북한군 위협에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전남 편성광구 사령관 이응준 소장은 7월 23일 밤 구례와 순천의 방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지휘소를 광주에서 순천으로 이동하는 즉시 각지에서 물러난 경찰 1,500여 명을 수습하여 3개 대대의 전투부대를 편성했습니다. 24일 이른 새벽 1개 대대를 구례군 신월리로 1개 대대를 장흥군으로 각각 출동시켜 동남진 중인 북한군을 저지하도록 했고 1개 부대는 신편 5사단 사령부를 따라 벌교로 이동한 보병 90명과 함께 순천 서북쪽 12km 지점인 학구리로 진출시켰습니다. 7월 24일 은석표 소령이 보병 30명과 경찰 1개 소대를 이끌고 순천으로 와서 헌병참모 홍순봉 소령과 헌병장교 박창록 대위와 함께 병력을 수습하여 방어전을 펴다가
북한군의 강력한 압박에 밀려 7월 25일 12시에 순천 북쪽 365고지로 이동했습니다. 순천을 방어하는 전투 병력은 이것이 전부이고 경찰 500여 명이 집결해 있기는 했으나 탄약이 떨어져 쓸모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전남 편성광구 사령관 이응준 소장은 여수에서 15연대 3대대 병력과 함께 정부 자산을 소개하고 있던 김병희 중령에게 순천 방어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김병희 중령은 선적 작업을 김종호 소령에게 위임하고 탄약 한 상자를 지프에 싣고 순천으로 달려갔습니다. 25일 12시 순천에 도착한 김병희 중령은 우체국의 지휘소를 개설한 이응준 소장을 찾아가 하동대교가 파괴되는 등 퇴로가 차단된 시점에서 여수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조언한 후 365고지로 이동해 휴대한 탄약을 박창록 대위에게 전달했습니다. 훗날 당시의 상황에 대해 김병희 중령이 증언했습니다. 이응준 소장의 지휘소인 우체국과 시내에는 도합 500명이 넘는 경찰관이 있었으나 365고지에는 30명의 병사가 박창록 대위 지휘하에 전투를 벌이고 있었고 소수의 병력이 일부 경찰과 합류하여 순천 방어에 임하고 있을 뿐 각지로부터 철수한 경찰들은 탄약이 떨어져 오합지졸의 상황이었습니다. 순천을 방어하는 군경 혼성 병력은 일개 중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적었고 그나마 사기도 극도로 저하되어 북한군이 나타나기만 하면 임의로 전선을 이탈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북한군 모터사이클 부대가 벌교에서 순천으로 접근하고 있는 위기 일발의 상황에서 전남 편성광구 사령관 이응준 소장을 비롯한 참모요원들은 순천에서 여수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축차로 물러났으며 이로 말미암아 365고지에 배치된 병력은 퇴로가 막히게 되어 각자 북한군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했습니다. 박창록 대위는 365고지에서 북한군과 교전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북한군이 남쪽으로 진출하여 협공당할 위기에 부딪히자 순천을 우회하여 광양 쪽으로 철수했고 며칠 만에 해안으로 빠져나와 민간 선박을 타고 삼천포로 철수했습니다. 김병희 중령은 시내에 북한군이 진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고지에서 내려와 지프를 타고 가다가 전방 100m 지점에 나타난 모터사이클 부대로부터 집중 사격을 받고 지프에서 내려 근처의 인삼밭으로 숨었습니다. 여기서 나고한 병사 3명을 만나 함께 개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북한군의 순천 점령에 대한 김병희 중령의 증언입니다. 저는 이때 3명의 병사와 같이 순천 철도국 뒷산에 이르렀는데 시내 곳곳에는 북한 인공기가 올라가 있고 여수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적의 사이드카 부대가 거리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복으로 갈아입고 농민으로 가장하여 14시에 순천을 탈출해 남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순천이 피탈되자 이영근 준장은 순천에서 철수하는 경찰 병력을 수습해 급히 승주군과 여천군의 경계 지점인 월산리와 앵무산을 연결하는 능선에서 방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민기식 부대가 남원에서 운봉으로 밀려나 있고 이응준 소장이 순천에서 북한군의 포위 공격을 받고 순천을 빠져나간 직후인 7월 25일 15시 육군본부는 호남 지역의 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비현실적인 작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은 적을 격파하고 광주를 확보하려 한다. 민기식 대령은 예하 부대 및 오덕준 부대를 통합 지휘하여 남원, 곡성, 광주로 전진하여 그 지역을 탈환하라. 이 같은 육군본부의 명령에 대해 민기식 대령이 훗날 수레한 내용입니다. 육군본부로부터 수령한 작전 명령은 언제나 실제와는 맞지 않는 것이어서 실천에 옮길 수 없었습니다. 당시 육군 수뇌부가 호남 지역의 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 또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7월 25일) 순천을 점령한 북한군 육사단장 방우산 소장은 603 모터사이클 연대와 포병대대의 지원하에 13연대와 15연대를 진주 방면으로 진격시키면서 1연대에 여수로 남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북한군 1연대는 주력을 1개 고사포대대와 함께 여수 방면으로, 나머지 1개 대대를 1개 포병대대의 지원하에 하동 방면으로 각각 투입했습니다. 북한군의 공격이 재개되면서 여수 북쪽에서 방어하는 군경이 큰 피해를 입자 이응준 소장은 전력 차이로 인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병력을 월산리로 철수시켰습니다.
이응준 소장은 여수로 집결한 경찰 병력을 재편성하여 여수 방어를 모색하면서 전날 여수로 복귀한 김병희 중령을 비롯한 장병들과 대대 규모의 경찰 혼성부대를 26일 05시 30분에 여수 북쪽 석천사 능선에 전개시켜 북한군을 저지하고자 했습니다. 북한군 일연대는 국군이 방어진지를 구축할 틈도 주지 않고 신속하게 공격을 계속해 06시에 여수로 진입하면서 경찰대대와 총격전이 벌어졌고 북한군의 강한 압박에 여수가 피탈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수에서는 15연대 3대대가 연대장 김병희 중령의 직접 지휘를 받으면서 정부미를 비롯한 정부 자산을 반출하기 위해 선적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15연대 3대 대장 김종호 소령은 부대 편성 임무를 부여받고 7월 10일 임관한 육사생도 1기생과 호국군에서 현역으로 복귀한 장교들을 중대장으로 임명한 후 학도병 등 신병 700여 명을 징집하여 옛 14연대 주둔지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으나 여수가 위기에 봉착하자 여수에 보관 중인 정부미를 비롯한 군수물자 등을 반출하기 위한 선박 적재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철야로 작업을 수행하여 25일 아침까지 창고에 있는 전량을 급파된 해군 수송선에 탑재할 수 있었고 또한 전주, 남원, 광주 등지로부터 소개된 다량의 물자를 반출하는 것도 지원했습니다. 국군 15연대 3대대는 정부자산 반출 작업을 거의 마칠 무렵 상황이 급박해지자 06시 30분에 대기 중인 함선으로 대피했습니다. 군경 혼성부대는 이응준 소장의 기대와는 달리 그다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방어진지가 붕괴되었고 전남 편성광구 사령부와 경찰병력 600여 명은 북한군의 포탄이 시가지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해군이 지원한 LST 문산호에 탑승하여 백두산호의 어무를 받으면서 26일 07시 30분에 여수항을 출발했습니다. 북한군 6사단은 1950년 7월 16일 호남 지역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여 7월 24일에 남원, 25일에는 구례와 순천을, 26일에는 여수를 차례로 점령함으로써 호남 지역 전체를 11일 만에 점령했습니다. 전남 편성광구 사령부는 마산으로 이동하는 즉시 해체되었으며 신편 5사단 사령부는 서북 청년단원 150여 명과 함께 고흥군 도양면 봉암리에서 욕지도로 이동하여 부대를 정비했으나 이 과정에서 지휘관인 이영석 대령이 일본으로 피난하려 한다는 모략을 받게 되었고 특무대장 김창룡 중령의 보증으로 해명이 되었으나 이영석 대령이 이 일로 크게 낙담하여 병력을 해산시켰습니다. 북한군은 서남부 전선에서 호남과 영남의 경계를 이루는 덕유산, 지리산, 백운산 선으로 진출한 후 남북으로 이어진 험준한 산맥을 가로지르는 4개의 통로 중 가장 북쪽에 있는 장수군 장계명과 함양군 아니면 사이의 도로에 4사단을 투입하고 그 남쪽에서는 진주와 마산을 목표로 6사단을 계속 진격시켰습니다. 국군은 장수군 장계면에서 함양군 아니면으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단 한 명의 병력도 배치하지 못했고 남원 운봉 함양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남원에서 물러난 민부대가 북한군과 접촉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례에서 하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이영규 부대가 소수의 병력으로 지연전을 감행하고 있었고 순천에서 하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완전히 무방비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육군본부는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7월 25일 전 총참모장 최병덕 소장을 영남 서부 지역으로 급파하면서 민기식 부대와 이응준 부대를 통합 지휘하여 영남 지역으로 진출하는 북한군 6사단을 저지하게 했으나 이것은 그저 임기응변의 지시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미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7월 24일에야 비로소 전선 서측이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상황을 파악하고 대전 방어전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재편성 중이던 미 24사단을 서남부 전선으로 급파했습니다.